그러면 자습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습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효진이부터. 없어요? 예나, 아영, 이나. 없어? 가연. 네. 그 다음에 평가문제집이에요. 평가문제집. 이번에는 거꾸로 갑니다. 가현. 없어? 이나는 찾고 있고? 네. 그러면 효진. 네. 예나. 2392. 2392. 또? 없어? 아영? 없어? 네. 효진이랑 이나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81쪽에 1. 네. 195쪽에 5번. 195, 5. 효진. 179. 자, 180쪽에 16번. 하나? 네. 194에 2번. 끝. 그러면 가장 빠른 게 81쪽이네요. 81쪽에 1번부터 보죠. 81쪽에 1번. 평가문제집입니다. 평가문제집 81쪽에 1번. 평가문제집 81쪽에 1번. 다 폈으면 1번 문제 볼게요.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4번 선택지부터 보면 나와 다는 지향하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지향한다는 얘기는 긍정한다는 얘기지. 그럼 나에서 긍정하는 가치관, 나에서 긍정하는 대상은 자연이죠. 자연 친화적 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긍정하는 대상이 없지. 왜냐? 종장을 봅니다. 다에서 종장이야. 마지막 줄. 이따가 매우 답답할 때면 열고 닫고 해볼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하고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게 궁금할까요? 2번 선택지 봅니다. 가와 나는 개인의 정서가 잘 드러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이거 서정갈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얘는 서정갈래라는 말을 생각을 하자. 이네 서정이 무슨 뜻이었어? 감정을 썼어요. 그래, 맞아. 정서를 드러내는 거야.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시인 거지. 그러면 시에서는 정서가 다 드러나는 거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느냐 간접적으로 드러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서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보다 범위가 넓은 거지. 그러니까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순하게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정갈래는 정서가 잘 드러난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의 차이가 있는 거고,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해당하는 낱말을 그대로 쓰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 여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죠? 네. 그럴 때 가의 경우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나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는 직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떤 면에서 직접이냐? 첫 번째, 달림이의 높이 솟으셔서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화자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리을쉐라야, 리을쉐라. 가연아, 리을쉐라는 어떻게 해석을 했지? 그렇지. 뭐뭐할까 두렵습니다. 뭐뭐할까 두렵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 거기 두렵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가 작품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자연 좋아야. 자연 좋아인데 자연 좋다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지. 그래서 얘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른 게 180쪽에 16번. (180쪽에) 1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이거 이제 여음구 혹은 조흥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후렴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럴 때 5번 선택지를 보면 화자가 한탄스러운 드럼 내기 위해 지금 감탄사, 요거 이제 주의해 주셔야 돼. 지금 감탄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어기야, 그 다음에 기역 다음입니다. 기역 다음에서 두 줄 내려오면 또 어기야 나오죠. 어기야 진대를 디데우쉐라. 그 다음에 니은 앞에 있는 어기야. 지금 이 세 가지 정도만 감탄사로 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이건 학교의 설명에 따르면 된다고 얘기했어. 그것 외에는 감탄사조차 보지 않는 거지. 의미가 여음구, 조흥구는 의미가 없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감탄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다른 선택지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4번 선택지 봅니다. 내용과 관련이 없어 후에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데, 지금 우리가 요 정읍사를 배울 수 있게 된 게 얘가 문자로 정착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문자로 정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를 거야.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작품이 문자로 정착될 수 있었던 거냐? 지금 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궁중음악으로 쓰였다가 지금 조선시대에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얘를 한글로 옮긴 거예요. 궁중음악이야, 궁중음악. 그러면 궁중음악을 생각을 하자. 이 궁중음악은 임금이 궁궐에서 연회, 파티를 할 때 불리던 노래가 되는데, 생각해봐. 내용은 지금 우울한 거 아닌가? 장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사 귀환을 바라는 거니까. 거기에 연회는 안 맞을 수 있으니 지금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넣은 것. 그래서 지금 내용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즉 내용하고 관련이 없고 또한 의미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승 혹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들어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고려가요 아직 안 배우셨죠? 학교에서 고려가요 배운 거 있나? 없지? 고려가요를 할 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래서 4번 선택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2번. 잘못했네. 179쪽도 있었는데. 일단 194쪽에 2번부터 보고
179쪽으로 넘어오죠. 194쪽에 2번. 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양반 자제, 그러니까 이몽룡, 거기에서 이몽룡이 어사또라는 것을 이렇게 봅시다. 지금 나에서 보시면 저 사령의 거동보소 찾았어? 거기서 내려갈게요. 저 사령의 거동보소 보면 우리 사또님이 거지를 금하였으니 어느 양반이는 모르지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양반은 지금 얘가 이제 양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면 행색이 거린이기 때문에, 행색이 거짓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운봉영장의 경우는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그러니까 지금 옷차림새를 보고선 남루하긴 하지만 옷차림새를 보고선 양반의 후예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여기에서 양반의 후예라고 짐작하고 있는 건 운봉이 되는 거고, 사령의 경우는 양반의 후예라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뭐만 거짓골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로. 그럼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5번 봅니다. 이몽룡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양반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나를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요 사령이 얘기하는 양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차림새는 양반의 차림새야. 그런데 그것이 되게 이제 거짓골인 거지. 그래서 사령의 경우는 거짓골에 주목을 했단 말이야. 다만 지금 얘가 양반의 그 운봉영장이 양반의 후예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금 이제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의 이제 자식, 후예가 이제 대를 잇고 혹은 후손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지금 그렇게 본다면 운봉영장의 경우는 그래 양반의 모습인데 뭐 누구네 이제 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 하지만 지금 그 사령의 말에는 그런 표현이 아예 없죠. 그리고 둘 다 사령과 그 다음에 운봉영장이 양반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니 지금 거기에서 이몽룡이 은근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지금 사령과 운봉영장이 행색을 보고 일단 양반이라고 인지를 한 거야. 다만 지금 사령의 경우는 거짓골에 주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운봉영장의 경우는 지금 행색에 차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지금 드린 이유는 소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막고자 하는 운봉영장의 어떤 의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79쪽에 4번. 179쪽에 4번. (179쪽에) 178쪽? 4번 맞아? 178쪽에 4번이야? 아니면은, 네, 4번. 그럼 내가 잘못 적었나 보다. 4번 봅니다. 니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먼저 3번 선택지를 보시면, 봐봐. 점그르쉐라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점그르쉐라. 얘네, 점그르쉐라 어떻게 해석해? 점그르쉐라. 니은의 점그르쉐라. 형, 점그르쉐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네 고전 시간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지. 이거 해석 안 내어주면 어떡할 거야? 점그르쉐라. 점그르쉐라는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날이 저물까 두렵다.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학년에서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든 고전 시가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준비를 한다. 무조건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 기본적인 문제를 못 풀어. 해석부터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냥 써놓고 외워. 원문을 보고 옆에다가 현대어풀이 여러분들이 몇 번 써보면서 외워주세요. 그래야지 문제를 제대로 풉니다. 날이 저물까 두렵다고 해석이 되는 거니 지금 앞으로 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3번을 보면 앞길에 대한 희망. 지금 걱정스러우니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스러우니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 솟아서 밝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없어요? 네. 그럼 195쪽에 5번 봅니다. 195쪽에 5번. (195쪽에) 5번. 보기에서 대조적 시험. 지금 가의 CS의 대조적 시험 보면 미주, 아름다운 술은 피, 그 다음에 가효는 만성고, 백성들의 소리. 아니, 아름다운 안주는 백성의 기름, 그 다음에 촛불의 촛농이죠. 촛농, 백성 눈물, 노랫소리, 원망소리. 그럼 어떤 게? 이게 아니래요. 너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자습수 한번 볼까요? 그 문제는 지워주세요. 지금 자습관은 이제 내가 지금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자습서를 확인한 이유가 자습서에서 230쪽을 보시면 하단분에 시에 대한 설명이 있지. 그러면서 네모 친 거는 부패한 관리의 사치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는 지금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 지금 다 대조되는 소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지금 얘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촛불에 눈물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눈물로 표현을 했어. 그런 면에서 이제 백성들의 눈물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조가 되지 않는 것 혹은 연상이 되는 것 이렇게 됐던 거고, 만약에 여기처럼 이제 대조가 되는 거로 본다면 결국에 거기 초도 지금 이 본관사또의 잔치에 사용되는 하나의 물건인 거잖아. 그러면 본관사또의 잔치와 관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는 대조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고 그 다음에 자습서에서는 모든 소재를 대조적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평가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239쪽에 2번입니다. 239쪽에 2번. 이 번을 보면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2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쪽지를 남긴 학생이 줄임말을 사용한 이유는 요거 이제 지금 거기에서 이게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말을 줄여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세대 간의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젊은 세대에서는 줄임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노년 세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지금 요 상황은 세대 간의 차이에 따른 담화 간섭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줄임말을 쓰는 거는 지금 의사소통 시간을 의사소통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서로 얘기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빠르게 전개되는 건데 얘는 쪽지를 쓰고 남긴 거니까 의사소통의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쪽지를 읽어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테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단축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죠. 이게 만약에 문자를 서로 해서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어.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 세대 간의 차이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유인물 봅니다.
유인물에서 이제 질문해 주세요. 유인물은 우리가 어떤 순서였지? 이렇게 하죠. 먼저는 이거는 예전 거 아닌가? 이게 두 개 아니야? 이렇게? 지난번에 준 게? 이거 저번 시간에 여기서 풀었어요. 이거는 아마 질문 다 했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세 개. 네, 좋아요. 잠깐만. 먼저 이제 좀 지정을 해볼까요? 지금 왼쪽 상단입니다. 왼쪽 상단에 소단원별 모의평가. 왼쪽 상단에 소단원별 모의평가 1회가 되어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문의 변동, 이렇게 소단원 필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유인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는 왼쪽 상단에 모의평가 1회라고 해서 요거 5단원, 문학단원 5단원과 관련된 게 있어. 요 순서대로 볼게요. 그러면 먼저 소단원별 모의평가, 이제 의문변동과 관련되는 거죠. 아영이 몇 번? 없어. 네. 예나 요거 8번. 또 끝. 효진, 이나, 가현. 네. 없어? 근데 좀 이따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이에요. 의문의 변동. 소단원 필수 문제, 의문의 변동, 소단원 필수 문제입니다. 가현 없고, 휴진 없고, 예나도 없고, 아영 12번. 하나? 이나? 저 이따 한 번에 해요. 네. 마지막입니다. 모의평가 1회. 5단원 문학과 관련된 모의평가 1회. 예나? 오케이. 아영? 없고, 효진? 3번? 3번하고 또 뭐? 3번, 13번. 가현? 네. 마지막입니다. 이나 이제 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저 이거 잘 근데 좀 많은데요. 많으면 다 얘기해, 빨리. 근데 아니 그 소장분들 모의평가 1회에서요. 네. 일단 2번을 모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9번이랑요. 네. 10번이랑요. 쌤, 저 그냥 일단 하면서 말할게요. 여기도. 그
이따 하면서는 없어. 이제 이거 하고서는 다른 거 할 거야. 그래요? 의문의 변동. 1번이요. 아니 근데 이거 그 3의 1번인데요? 여기 뒤에 3에 붙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3번이라고. 3의 1번이랑요. 3의 7번이요. 그리고 모의평가. 보이시니까요. 4번 아니 3번이요. 3번. 3번 어딨어요? 3번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소단원별부터 볼게요. 2번이 빠르네. 2번 봅니다. 2번. 지금 얘가요. 네. 왜 널 따라내요? 널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냐면요, 얘가 자음근 단수하면 미열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 하는데.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할다에서처럼 지금 그렇게 겹받침일 때 뒤에가 나오는 것이 이제 된 소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 할다처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할다, 익지, 넋을 지금 거기에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3번이야. 3번을 보면 이 리을 기억 받침의 경우는 때에 따라 다르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로 발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읽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미가 오면 방금처럼 리을이 떨어져 나가서 익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넋을 하고 달기를 보면 달기에서는 이제 연음이 되는 거지. 겹받침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달기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그러면 5번 선택지에 넋을의 경우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돼? 연음이 되고 난 다음에 봐봐. 달기의 경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지. 달기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야. 그런데 넋을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는 걸까? 넋을의 경우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걸까? 넋을의 경우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넘어가면 슬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것이 쓸이라고 발음이 됐으니 얘는 연음 후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구개음화의 조건은 지금 형식 형태에서 이나 희가 와야 되는 거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형식 형태에서 이나 희가 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몇 번이래? 5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단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3번 선택지에 이 밭이랑의 경우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밭니랑으로 발음이 됩니다. 지금 혼립을 밭니랑. 거기에서 그러면 구개음화의 조건을 보는데 구개음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이나 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라 지금 여기에서의 이불과 이랑의 경우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예요. 요 이랑은 우리가 이제 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에 무언가를 심지. 요게 이랑이야.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랑은 들어봤죠? 밭고랑. 볼록 나온 부분을 이랑.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 그래서 얘는 최종 발음이 반이랑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일어나죠. 니은첨가,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까지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리불도 마찬가지네. 혼리불도 얘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 반리랑이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세 가지 얘기했던 거. 니은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까지. 그럴 때 이 반리랑을 주의해야 돼. 왜 반리랑을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논이랑 아치랑 함께 경작한다. 그럼 이때 쓰이는 이랑의 경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와, 가랑 같은 역할인 거지. 너랑 나랑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와, 가랑 같은 거니까 바로 이 부분 때 뭐가 돼 있어? 여기 봐. 이 부분일 때는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지. 조사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부기음어가 일어나서 밭이랑 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지금 앞에 있는 반이랑이랑은 표기가 같은데 지금 문장에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 또한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그 반이랑의 경우. 그러면 8번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칼, 9번. 된소리 대기래. A 칼날. B. 얘도 의미에 따라 발음이 다르죠? 곤충은 잠자리. 그 다음에 슬립. 잠자는 거는 잠자리.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 신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B의 잠자리가요. 어. 감이 어감 끝에 미음이 아니잖아요? 얘는 합성어라 그래. 잠 더하기 자리라는 합성어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입니다.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구분이? 불복이요. 이거 안 그래가지고 한자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게 지금 그렇게 한자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합시다.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해. 왜냐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는 뭐라고 말까?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는 거 이제 불법이라고 보통 많이 하지.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거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법을 어기는 거는 불법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불법이라고 발음하는 건 뭐냐면 불교와 관련되는 거예요. 불교와 관련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법을 어기는 거는 불법. 불법 행위가 아니라 불법 행위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한자가 한자어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있는 것. 거기에서의 불복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됐습니까? 네. 여기에 감기다가 있잖아요. 감은 그 어감 끝.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감기다의 경우는 이게 접사가 들어가서 피동이 된 거야. 뭐 감기다 사도가 이희리기 우구추. 지금 접사가 들어가서 피동이나 사동이 될 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어문 규정에 들어있어. 다시 피동이나 사동이 될 때는 된소리 대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기다가 아니라 감기다 이렇게 씁니다. 있잖아요. 네.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도 돼요? 네. 있잖아요. 지금 11번 모르고 있어요. 뭐라고? 11번이요. 11번.
11번에 2, 3, 4번을 봅니다. 지금 깨다. 간단하지? 만약에 얘가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써야 돼? 그래, 깨어라고 써야 돼.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 그러면 잠깐만. 깨어서 어가 빠진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지금 봐봐, 다시. 2번의 경우는, 자, 우리가 탈락하는 게 얘는 봐봐, 최종적으로, 지금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깨어라고 해야 되는데, 깨라고도 쓸 수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어가 떨어져 나가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저희 아서 어서 흘러가면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여기 지가 나와요? 이 3번의 경우는 학교에서 했나? 안 했죠. 그냥 들어만 둬. 하다가 붙는 말에서 하 앞이 울림소리로 끝나면 지금 히읗이 남은 상태에서 축약이 돼. 그러니까 울림소리 뒤에서는 아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안 울림 소리일 때는 하 전체가 떨어져 나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하 앞에 뭐로 끝나? 기억으로 끝나니까 얘는 안 울림 소리거든. 그럴 때 이때는 하가 통째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생각다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그럼 반면에 지금 거기 흔하지 나왔죠? 얘가 흔하다의 경우잖아. 그럼 하 앞에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울림소리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아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아있어? 히읗이 남아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히읗이 뒤에 있는 요 디귿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흔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하 앞에 울림소리면 아만, 하 앞에 안 울림소리면 하 전체가. 이건 학교에서 안 한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어문 규정에 해당하는 거라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질문을 했으니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쌤 또 있어요. 쌤 있잖아요. 1번에 그 다음 페이지 1번이야. 이게요. 단모음 첨가가 앞이 모음을 끝나고 뒤에 단모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3번이 안 돼요? 3번은 우리 어디서 되기로 했어? 어간에서 해당하는 거죠. 어간. 지금 반모음 첨가는 어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용언이어야 돼. 마지막 페이지예요. 몇 번이냐면 8번. 어떤 게? 디귿이요. 이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얘를 밥고라고 발음을 해야죠. 근데 이게 왜 음절의 끝쓰기 규칙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거. 네, 얘는 장군 단순화예요. 음절의 끝쓰리 규칙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하나같이 다 음절의 끝쓰기 규칙이래요. 다째에서. 네, 아니에요. 겹받침일 때 겹받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장군 단순화 탈락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거 9번에 5번 네. 또 다 교체지 않아요? 네, 뭐라고? 9번에
붙이지 않아요? 아, 5번은 그냥 지우세요. 왜냐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초 더하기 불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합성어가 될 때. 학교에서 사이소리 현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안 낼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의문의 변동 소단어 필수 문제 12번. 12번이요? 네. 12번 봅니다. 축약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래. 일어나는 것. 지금 1번의 경우는 담그다, 탈락이죠, 탈락.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급하다. 그래서 비읍과 히읗이 거센소리 대기. 그 다음에 3번은 아무것도 없죠, 먹는다, 비음아. 가을거지, 구개음아. 대관령, 비음아. 아니죠, 유음아네, 대관령. 네. 그 다음에 이거 아니었어? 네. 그러면 1, 7, 12 이렇게 보면 되겠네. 1번부터 봅니다. 1번. 이것도 이상해요. 자꾸 이게 자음은 단순한데 음절이 끝소리래요. 네, 그거 무시하세요, 그러면. 다시, 겹받침일 때 일어나는 거는 다음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야. 그럼 1번 넘어가 되죠? 그럼 이제 7번 봅니다. 7번도 같은 거야? 아니요. 질문은요. 아니 이치다가요. 지읒이랑 히읗이랑 바로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얘는 축약이죠. 다시 이치다의 경우는 지읒과 희가 결합이 돼서 축약이 되는 거야. 이치다가 없어. 아니 없어. 내가 말한 거야. 이치다는 축약이야. 음절의 끝소리 안 일어나고 바로 그 네, 바로 얘는 의문의 변동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축약 한 번만. 근데 네. 3번도 그러면 나찬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것도 그러면 바로 아니죠. 나찬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단어가 떨어질 수 아니, 있네요? 아니. 얘는 형식 형태소. 쟤는 실질 형태소. 그러면 달라요? 네. 아까도 달랐잖아. 어딨어? 지웠네. 밭이랑, 밭니랑. 형식 형태소는 연음, 축약. 그대로 발음한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의문의 변동. 자음군, 아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4번부터 봅니다.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야. 뒤에 오는 것이 뭘까? 구개음화는 조건이 까다롭지. 모음 2, 반모음 2 이러고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4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볼까요? 5번 선택지 볼게요.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심화 자료를 봅니다. 심화 자료에서 A예요. 심화 자료에서 A에 닫혀. 마찬가지 E를 보시면 굳히다, 닫히다. 바로 요게 해당하는 거겠네. 무슨 말이냐면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돼서 뭐가 돼?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먼저 티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치읕으로 티읕이 치읕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5번은 적절. 네. 왜 여가 어가 돼요? 네. 왜 여가 되느냐? 그거는 어문 규정을 보면 얘가 용언에서 줄어서 쓸 때, 용언에서 줄였을 때 이 여가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어로 발음이 된다고 되어 있어. 어문 규정을 보면 지금 원래 다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지.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줄여서 뭐가 됐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줄여서 쓴 어디에서? 용언에서 줄여 쓴 거는 어로 발음을 해. 그럼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묻히다. 나무를 묻히다. 이거지? 나무를 묻히다. 그러면 얘도 나무를 좀 묻혀봐.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도 어떻게 발음을 한다? 무쳐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이어가 줄어들 때, 용언에서 이어가 줄어들 때는 어로 발음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단모음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 안 했으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내겠지. 그러면 네, 모의평가 1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문학이에요. 3번부터 3번에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 복입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다. 청산, 유수 얘기했으니 자연에 대한 얘기고, 청풍, 자연, 명월, 자연. 이 중에 그러면 이런 자연 속에서 병 없는 이 몸은, 이거 화자를 말하겠죠? 분별 없이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걱정 없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자연 친화적 태도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이래. 봅니다. 나는 보기와 달리 음보율의 변화를 주고 있다. 나에서. 둘 다 평시조죠. 둘 다 평시조이기 때문에 음보율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둘 다 평시조이기 때문에 음보율의 변화는 없다. 둘 다 사음보.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4번 선택지를 봅니다. 보기는 작품의 화자를 노출시키고 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 이거 4번 선택지도 틀렸는데? 지금 나에서도 화자가 직접 등장하잖아. 이거는 좀 애매한 건데, 뭐가 애매한 거냐면 보통 화자가 직접 등장한다 라는 거는 나라는 말이 나올 때야. 그런데 지금 이 보기에서 보면 화자가 나라는 말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냥 거기서의 이 몸이 이제 화자를 지시하는 거긴 하지만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직접 등장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잘 쓰기가 애매하거든. 그냥 그 선택지는 그냥 지워주세요. 3번에 4번 선택지는 그냥 지웁니다. 다시 이것만 기억해도 그 시 속에 나라는 말이 나오면 화자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이 나오면 등장하지 않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화자가 없다가 아니라 화자가 숨어 있다가 되는 거야. 나라는 말이 없으면 화자는 숨어 있는 거고, 나라는 말이 있으면 화자는 직접 등장한다. 이 정도만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 다음 줄을 보시면 춘향이는 어두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됐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 확인했어?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2번 봅니다. 절망감에 빠진다. 봐봐. 그럼 왜 절망감에 빠지는 걸까? 왜 절망감에? 다시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외운 대로만 혹은 익힌 대로만 해서 헷갈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이몽룡에 대한 원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지금 거짓걸로 왔으니 자신이 요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잖아.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몽룡이 와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혹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몽룡의 행색을 보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야. 한탄을 하고. 다만 이몽룡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네. 뭐라고? 몇 번? 5번 봅니다. 이몽룡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금 어떤 거냐면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장면, 방금 우리가 이제 춘향의 장면 다음에 뭐가 나와? 장청에가 들으니 행수 군관 거동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거동 보고. 그래서 지금 다음 날에 출도하기 전에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 그런데 이미 어때? 어사또가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확인한 거죠. 다시 어사또가 왔다는 소문을 확인한 거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몽룡 이꼴 어사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정체가 탄로난 거잖아. 다시 여기는 어사또가 왔다는 소문이 돌 뿐이지 정체가 탄로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5번 선택지 지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야 어사또가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글의 흐름을 바탕으로 디귿을 추론한 것. 여기에서는 어떤 선택지를 볼까요? 5번 선택지 봅니다. 봐봐. 글의 흐름으로 디귿인데 이거는 당연히 어디도 봐야 돼? 시를 지었으니까 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봐야지. 그런데 시에 해당하는 내용에 백성들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없죠. 백성들을 수탈을 한 거지 백성들을 동원했다가 없어. 더군다나 지금 백성들을 마음대로 가두었다에 해당하는 것도 노래에는 없죠. 그 시에는 없습니다. 다시 흐름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 뭐까지 생각해야 돼? 시도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몇 번 본 거지? 13번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13번) 기억에 대한 설명. 이 고을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고을이라. 그때 말하는 대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과거 지금 여기를 다스렸던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 3번. 그 나머지 선택지 어떤 거 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를 하자.